병장님, 이민석이 정말 저 연병장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하고 박준호 이병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설마 늘 허약하다고만 소문났던 애가 우승하겠어. 이민석은 막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줄곧 허약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키도 그리 작지 않았고 몸무게도 극단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체력 단련 시간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 때문에 선임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분대 훈련이나 진지 공사 같은 공동 작업에서도 그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자주 뒤처졌습니다. 선임들은 애써 도와주기보다는 저렇게 힘없어서 어쩌나.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소대 막내 생활을 하며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이나 선임들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바꾸기 쉽지 않았습니다. 군장을 메고 행군할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연병장 구보에서 늘 뒤쪽을 지켰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이 이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더 뛰고 더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처음 막사에 배정되었을 당시 침상에 누웠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입대 전에는 보통 수준의 체력이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군대에서는 웬만큼 운동을 해도 다들 고통을 호소했고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진 이들만이 강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샤워실에서 타 부대원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면 다른 이들은 철봉 20개도 거뜬히 하고 오래 달리기도 무리 없이 해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그는 철봉 3개도 간신히 턱걸이를 했고 구보는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민석, 너 언제까지 뒤처질 거야? 하고 김병식 병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빈말로라도 파이팅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애초에 민석을 대단치 않게 여겼고 그저 귀찮은 후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민석은 그 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TV를 보거나 혹은 밖에서 흡연하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민석은 체력 단련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어 생활관 복도나 작은 공터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스쿼트를 했습니다.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었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취침할 때 그는 내무반에서 가끔 작은 수건 하나를 짜서 뒤통수에 대고 복근 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임들은 야, 허약이가 운동한다고 세상 달라지겠냐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결심이라도 굳힌 듯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중대장 주도로 중대 내 체력 단련 대회를 연병장에서 개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군에서는 흔히 체력 측정 이벤트를 하거나 여러 부대끼리 대결을 펼쳐 종합 체력을 겨루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대별 대표를 선발해 중대 내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체육대회가 있으니 우수 인원을 일찍부터 발굴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소대 대표를 뽑는 과정이었습니다. 윗선에서는 소대 내 최상급 체력을 가진 이들을 자동으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대의 체력 강자로 소문난 두 사람, 즉 김병식 병장과 박용태 상병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모두가 납득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대 당번병 중 한 명도 추가로 후보가 되어야 했는데 애매하게 정원에 빈자리가 생겨서 그 자리에 누굴 넣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 없냐? 하고 분대장이 투덜거리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중간히 나갔다간 괜히 망신만 당할 것 같고 행여라도 기록이 저조하면 상부의 눈밖에 날까봐 누구도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이없게도 박준호 이병이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민석이 어때요? 그래도 의욕은 있잖아요. 주위에서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민석이 나가서 좋은 기록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원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분대장은 그래 뭐 잘하든 못하든 구색은 맞춰야 하니까 하고 그를 대회에 넣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속으로 이번 대회는 김병식 병장이 이길 게 뻔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군생활 경력도 많고 체력장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용태 상병도 상당히 준수한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김병식 병장에 비하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민석은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체력 꼴찌 이미지였습니다. 이민석도 처음에 후보 명단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소대 대표예요. 하고 조용히 물었을 때 분대장은 어차피 3명 뽑아야 하니까 너도 그냥 들러리나 서봐.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차피 꼴찌를 해도 상관없으니 혹시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해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대회는 2주 뒤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중대전 부대원은 각자 체력 단련에 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병사들은 대회에서 입상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체력이 좋은 사람들, 즉 병장이나 상병선에서 순위가 갈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석은 여전히 연병장 체력단련 대회 후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참 어이없네. 누가 봐도 민석이는 예비 후보도 안 어울리는데 하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어깨를 펴고 조용히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과 시간을 마치고 난 후 남들이 휴식을 취할 때 개인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스쿼트 런지, 그리고 팔굽혀 펴기 등을 체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구보도 가능하면 본인 스스로 추가로 한 바퀴 더 뛰었습니다. 겨울이었다면 추운 날씨 탓에 더 힘들었겠지만 마침 늦어름 무렵이라 날씨가 선선해 운동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면 생활관 불을 끄기 전까지 시간을 쪼개 팔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굽혀 펴기 10개도 버거워서 숨을 헐떡였지만 이틀 3일이 지나면서 15개, 20개로 서서히 늘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배에 심한 통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너 또 운동하냐? 하고 박준호 이병이 놀라는 듯 물었습니다. 이민석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응, 좀만 더 해보려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선임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박준호 이병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허약하다고 다들 무시하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는 영양을 조금 더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군식단이 한계가 있긴 했지만 고기나 단백질류가 나오면 최대한 골고루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우유나 두유를 마셨습니다. 몸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을 책에서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열흘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어떻게든 선임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내면 그걸로 충분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면 이미 몸은 어제의 운동으로 녹초가 되어 있었고 전투복을 입는데도 무거운 근육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런 고통이 싫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손 놓고 포기했다라는 후회는 들지 않았고 몸이 조금씩 강해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km 구보를 하면 중간에 뒷그룹으로 처졌는데 이제는 뒤처지지 않고 선두 그룹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따라가기 벅찼지만 뚜렷한 발전이 체감됐습니다. 연병장 대회를 앞두고는 소대원 전체가 아침 구보거리와 횟수를 늘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회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해 모두가 단합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민석에게 단합이라고 할 만한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정작 이민석은 잘 뛰지 못하면 욕만 더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보 시간 김병식 병장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민석 대회 때 내 뒤에 바짝 붙어볼 수 있겠냐? 내가 내 뒤를 따라잡으면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물론 그 말은 조롱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다른 선임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민석은 오히려 마음 한편에 불타오르는 근성을 느꼈습니다. 좋아, 대회 때 꼭 붙어주마. 하고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보가 끝난 후 체력 단련장으로 이동했을 때 다들 턱걸이와 각종 기구 운동을 해보며 실력을 점검했습니다. 철봉에서 김병식 병장은 단숨에 15개 이상을 거뜬히 해냈고 박용태 상병도 12개 정도는 쉽게 했습니다. 이민석은 7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기록이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래봤자 아직 멀었다 하고 냉소했습니다. 분대장은 대회 전날 새 후보를 모아 체력 테스트를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기록을 수치화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을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김병식 병장은 대체로 높은 기록을 보였고 박용태 상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민석은 당연히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분대장은 뜻밖의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민석, 너 생각보다 기록 나쁘지 않다. 완전 꼴찌일 줄 알았는데 박용태랑 몇몇 종목에서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네.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부분에서 이민석은 최근 2주 동안 엄청난 훈련을 해온 덕분에 나름대로 발전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래봤자 대회에서 1등은 내가 할 거고 2등도 박용태가 먹겠죠. 민석이 녀석이 기적이라도 보이지 않는 이상 그냥 참여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이미 승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중대 내 모든 인원이 연병장에 모여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회 종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단거리 전력 질주 100멈, 둘째 근력 측정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연합 점수, 셋째 장거리 구보 3개얌. 각 종목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기수단과 응원단이 배치되어 북을 두드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대장은 확성기를 들고 이 대회를 통해 우리 중대의 체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가슴에 번호표를 부착하고 종목별로 나뉘어 출발선이나 기구 앞에 섰습니다. 이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신경 쓰기보다 다른 강자들의 기록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자신만만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박용태 상병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0m는 스피드가 중요한 종목이었고 이민석은 폭발적인 순발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호각 소리가 울리자마자 그는 힘껏 달렸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다른 경쟁자들과 비슷했지만 중간 지점부터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식 병장이 앞서 나갔고 박용태 상병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0m에서 이민석은 중하위권 정도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꼴찌는 아니었고 의외로 몇 명을 제쳤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방했네 하고 옆에서 구경하던 병사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석은 호흡을 고르며 첫 종목은 그냥 몸 풀었다 하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근력 측정이었습니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몇 개나 하는지와 팔굽혀펴기를 2분간 몇 개 할 수 있는지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근지구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병식 병장은 평소 상체 근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턱걸이 17개를 연속으로 해냈습니다. 팔굽혀펴기 역시 2분간 60개 이상을 폭발적으로 해내며 역시나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용태 상병은 김병식 병장보다는 약간 낮은 기록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위권을 충분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이민석 차례가 왔을 때 주위는 큰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힘들어하다가 몇 개 못하고 말겠지 하며 비웃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석은 턱걸이를 시작하자 생각보다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꾸준히 해온 자기만의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12개는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그는 안정된 호흡으로 팔을 당겼습니다. 주위에서 숫자를 세는 담당자가 빠까 8, 9, 10 하고 외쳤을 때 이미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허약이라던 녀석이 10개를 넘기네 하고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가 성공한 턱걸이는 13개였습니다. 이전 테스트 때 7개로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록이었습니다. 더구나 팔굽혀펴기에서는 2분간 55개를 성공했습니다. 종합하면 중상위권에 오를 만한 점수였습니다. 주위에서 오, 너 운동 좀 했네 하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살짝 인상을 쓰며 그래도 내 기록에는 못 미치네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분대장이나 주변인들은 분명히 놀랐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종목이 남았습니다. 바로 3km 장거리 구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평소 지구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군에서는 장거리 구보 기록이 우수하면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는 종목이었습니다. 대회 방식을 보면 3km를 먼저 완주하고 그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두 종목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얻은 김병식 병장과 박용태 상병은 우승 후보 1, 2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민석은 100m에서는 중하위권 근력 측정에서는 중상위권을 기록해 종합순위가 애매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승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선수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호각이 길게 울리자 모두가 연병장을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초반 400, 500m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보다는 자신의 리듬을 찾으며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병식 병장은 초반부터 질주했습니다. 박용태 상병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뒤에서 중얼거리다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뒤따랐습니다. 이민석은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초반에 힘을 너무 쓰면 나중에 끝난다. 천천히 호흡을 맞추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긴 거리에서는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었고 그동안 개인 운동을 하면서 이를 익혔습니다. 부대원 대다수는 초반에 기세 좋게 달리다 중반부터 숨이 찼는데 그는 자신만의 템포를 지켰습니다. 1km 정도 지났을 무렵 김병식 병장과 박용태 상병이 일단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체력이 좋아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민석은 선두와 큰 차이를 내지 않으면서도 너무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아직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2km 지점에 다다르자 슬슬 지치는 기색이 군데군데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작정 선두를 따라가려던 몇몇 병사들은 이미 속도를 크게 늦추거나 거의 걷다시피 했습니다. 김병식 병장도 숨이 차올랐지만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응원단에서 병장님 파이팅! 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민석은 오히려 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 그리고 새벽에 달려본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어. 하고 판단한 그는 걸음에 힘을 주며 앞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만 앞질렀는데 점차 늘어나 몇 명을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연병장 곁에 서 있던 동기들은 저거 이민석 맞아.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는 늘 뒷그룹에서 헐떡이던 녀석이 지금은 중간쯤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병식 병장은 아직 거리가 있다 보니 확인하지 못했고 본인 페이스에 집중했습니다. 3km 코스는 후반 500m 구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미 다들 체력이 거의 바닥나고 다리가 무거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그래도 워낙 경험이 많아 호흡을 조절하며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용태 상병은 그보다 조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민석은 중간 선두 그룹을 거쳐 이제는 선두를 바라보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은 거리 대략 400m 지점에서 그는 김병식 병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종아리가 터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모든 걸 불태우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민석 빨라졌네. 하고 소리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몇몇 선임들은 농담이 아니네. 저 녀석 왜 저래? 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거의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격차를 줄였습니다. 결승선 100m 전방에서 결국 그는 김병식 병장의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뒷목덜미에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날 따라잡지? 하고 옆을 흘끗 보았을 때 거기에 이민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병식 병장은 말도 안 돼. 하고 스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떨어진 자신의 다리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었고 원하는 만큼 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민석은 마지막 스퍼트를 발휘해 결승선 직전에서 김병식 병장을 추월했습니다. 그대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3초 뒤에 김병식 병장이 들어왔고 박용태 상병이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연병장은 거대한 환호와 놀라움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 이민석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해냈다. 진짜 해냈다. 구보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종합점수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 두 종목 합산으로는 김병식 병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km 구보에서 1등을 한 이민석은 추가 점수가 커서 전체 순위에서 김병식 병장과 거의 동률에 가까운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력 측정에서 예상보다 선방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심판단의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합 1위 이민석 상등병. 하는 소리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은 술렁였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단 한 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용태 상병이 3위였습니다. 중대 지휘관들도 의아해하며 기록표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민석이 3km에서 엄청난 기록을 내는 덕에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중대에서 특별 휴가증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민석 상등병 앞으로 나와 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대다수 선임들은 그를 다시 보듯 주목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뒤늦게 가까이 다가와 야, 너 대단했어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민석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병장님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의 도발적 태도와 비웃음이 오히려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대장은 이례적인 결과에 놀란 듯 와, 정말 대단하다
숨겨진 인재가 있었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상장과 휴가증을 받는 순간 이민석은 잠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진짜 우승을 하다니. 그는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온몸으로 쏟아부어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분대장이나 주임원사는 수군거렸습니다. 허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애가 이렇게 숨은 실력을 터뜨릴 줄은 몰랐지. 몇몇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중대장은 우승자 소감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이민석 상등병 한마디 해봐. 하고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마이크를 잡고 저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선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동기들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노골적으로 응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중대장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허약하다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은 기록을 낸 거지? 이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뒤에서 매일 개인 운동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 조금씩 제 체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부대원들은 짐을 챙겨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대부분 김병식 병장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병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몇몇 이병들이 물었습니다. 사실 김병식 병장이 워낙 군생활 내내 체력이 최강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번 패배가 적잖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병식 병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멎었지만 잘 싸웠지 하고 담담히 웃어 보였습니다. 속은 상했겠지만 대범하게 넘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오자마자 박준호 이병이 신나게 달려와 이민석을 치켜 세웠습니다. 야, 너 진짜 멋있었어. 마지막에 그냥 치고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후임인 이동훈 이병도 형 대단해요. 나도 형처럼 운동 열심히 하면 가능할까요? 하고 묻었습니다. 이민석은 나도 가능할 줄 몰랐으니까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석에게 허약이니 뭐니 하며 놀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너 노력파야 하고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단숨에 모든 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를 비웃거나 무시하던 눈빛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회에서 이변이 일어난 뒤 중대는 큰 화재가 생긴 것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다른 소대 병사들도 그 허약이라는 별명 듣던 사람이 우승했다며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민석은 애초에 그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위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며칠 후 중대장은 이번 체력단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원들을 대상훈련으로 보내겠다. 고 공지했습니다. 소위 선발훈련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하사나 간부로 진출하거나 상급 부대의 모범병사로 선발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명단에 이민석도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처음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이긴 거라 다른 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권리니 당연히 누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주임원사도 괜히 겸손 떨지 마라. 하고 웃었습니다. 결국 그는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반겼습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니? 하고 물으면서도 평소엔 별말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체력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한다던데 어떻게 우승까지 했어? 하고 아버지가 물었고 이민석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그는 푹 쉬는 대신 동네 가까운 공원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복귀해도 뒤처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었고 무엇보다 최근에 맛본 승리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허약했던 스스로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부대로 복귀한 뒤 그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분대원들이 과거처럼 대놓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나도 체력 좀 키우고 싶으니까 운동 방법 좀 알려줘.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온 기본적인 루틴 예를 들면 하루에 팔굽혀 펴기 50개씩 끊어서 여러 번 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에 가벼운 조깅을 하는 방식 등을 솔직히 설명해 줬습니다. 김병식 병장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민서가 힘도 없는데 뭐 할 수 있겠어 하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소대에서 가장 구보 잘 뛰는 녀석이네. 조금 있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냐.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약간의 존중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대 생활이 갑자기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계 질서가 엄격했고 일상적인 자빌과 경계 근무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민석은 허약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민석이는 이번 대회 우승자니까 괜히 무시하지 마라 하고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편 대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듯한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전 훈련이나 전술 훈련에서는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았고 소대장이나 선임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는 근처거서승이 있어서 체력이 좋아졌다고 다가 아니다. 군인은 협동심과 전술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 는 조언을 새기며 종합적으로 발전하고자 했습니다. 체력 단련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받은 인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선발 훈련은 꽤나 빡센 코스로 유명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산악 지형에서의 등반 장애물 극복 훈련, 수중 침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상급 부대 행사나 시범 훈련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민석은 자진해서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3km 구보에서 1등을 했다고 해도 이 훈련은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산악행군이나 무거운 군장을 이고 지고 이동하는 구간은 평소 단거리나 중거리 달리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날 일정은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10km를 행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배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기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3km 정도까진 모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후부터는 나고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하고 뒤에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민석은 지난날의 꾸준한 체력 단련 덕분인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호흡법을 유지하며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마치 군대 초기에 겪었던 고생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 10km 행군을 마쳤을 때 교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별다른 낙오 없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기진맥진해 쉬었다 가기도 했는데 그는 꾸역꾸역 따라갔습니다. 교관이 체력 좋아. 어디 부대에서 왔나? 하고 물었고 그는 번호표에 찍힌 자기 부대 이름을 말했습니다. 교관은 메모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훈련 막간에는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주파했습니다. 타이어 통과 철봉 아래 기어서 이동하기 널빤지 건너기 등등 모든 동작에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됐습니다. 다행히 이민석은 계속해서 꽤 준수한 기록을 냈습니다. 분명히 초인적인 괴력은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착실히 해내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상등병 누구야? 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애 같은데 하며 의아했습니다. 며칠간의 선발 훈련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산악구보라고 불리는 고난이도 코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5km가량 뛰어올라 정상에서 인증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교관들은 낙오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간중간 구급대원들이 배치돼 있으니 한계가 오면 무리하지 마라.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이민석은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달렸습니다. 처음 1km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km 지점부터는 거의 45도에 가까운 오르막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이건 걷기만 해도 힘들 정도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 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도전이다. 이 정도라면 내가 못 넘을 벽이 아닐 거야. 하고 되뇌었습니다. 부대에서 혼자 야간에 달려왔던 기억, 그리고 연병장 체력단련 대회에서 극적으로 역전했던 순간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그때처럼 결국 해낼 수 있다. 는 확신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비탈길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팠지만 그는 지금 포기하면 이전의 노력들이 헛된 게 된다. 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이미 뒤로 처지거나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로우 앤 스테디 전략으로 아주 빠르진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500m 구간에서 근육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연병장 구보를 할 때처럼 마지막 스퍼트를 쓰고 싶었지만 가파른 오르막이라 쉽게 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점차 고지에 가까워졌고 정상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교관이 기록 3이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이미 달리기에 특화된 2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가 3등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이 무거운 군화를 신고 산악 코스를 뚫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잘했어. 체력 정말 좋아. 하고 칭찬했습니다.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병사들만 주목했는데 이번 훈련에서 가장 이목을 끈 건 이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약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선발 훈련을 무사히 마친 뒤 그는 부대로 돌아와 소대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분대장은 야, 그런 살인적인 코스를 어떻게 3등으로 올라간 거냐? 하고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이민석은 겸손하게 운이 좋았습니다. 쉬는 타이밍마다 호흡을 잘 맞춰서 가능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들 넌 정말 답이 없다 하며 비웃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대 안에서 인정받는 병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그를 본받으려 노력하는 후임들이 생겼고 선임들도 내가 확실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고 수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병식 병장과의 관계도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임으로서 이민석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운동 방법을 공유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강해지려 했고 이민석은 병장님이 워낙 근력이 좋아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장점을 교환하며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군 생활의 나머지 고충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전 교육과 야간 근무 경계 근무 등이 번갈아 이어졌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갈등이나 업무는 꾸준히 누적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민석은 체력이 약해서 무시당하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민석이에게 물어봐. 체력 단련 꿀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팀 내에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 들어온 후임들이 소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들은 아직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주눅이 들어 있었고 체력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분대장이 야, 이민석, 너도 처음에 힘들었잖아. 후임들 좀 잘 봐줘.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될 줄이야. 하고 의아했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나도 한때는 체력이 약해서 선임들한테 많이 혼났어.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면 언젠가 실력이 늘어. 하고 조언했습니다. 후임 중에는 정말요. 저는 팔굽혀펴기 5개도 힘들어서 걱정인데요. 하고 절망감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간서거서승이 있어서 나도 그랬어. 시작은 누구나 힘들어. 근데 하루에 5개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 10개, 15개로 늘어난다. 하고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새벽 구보 시간에 그를 따라 뛰는 후임들도 생겼습니다. 아직은 뒤처지지만 조언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야 해. 하고 작은 팁을 알려주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좀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후임들에게
하나둘씩 정보를 전수해주는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혼자 몰래 운동만 했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훈련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서로 이끌고 격려해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군 생활에는 늘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 박준호 이병이 민석이 형이 잘난 척한다. 고 뒷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실 박준호 이병은 한때 이민석을 허약이라 부르며 비웃기도 했고 또 중간에 이민석이 주목받게 되자 약간 질투심이 생겼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민석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식당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는 일부러 박준호 이병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나한테 불만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박준호 이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박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형이 우승한 뒤부터 다들 형만 칭찬하고 저 같은 건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좀 배가 아팠어요. 미안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민석은 뜻밖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긴 나도 누가 갑자기 주목받으면 질투했을지도 몰라. 근데 나 그렇게 잘난 척한 적은 없어. 그저 예전보다 열심히 했을 뿐이야.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박준호 이병은 표정이 누그러지며 알겠어요. 앞으로 제가 형 운동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대원들은 저 녀석이 괜히 우쭐대는 게 아니라 진짜 노력형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오해를 풀어가며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연대급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체력 단련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대 대표를 뽑아 출전시키게 되었고 중대장과 주임원사는 당연히 이민석을 추천했습니다. 김병식 병장도 함께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번 대회 패배를 만회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대대회 종목은 더 다채로웠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5km로 늘었고 근력 측정 대신 장비를 들고 하는 장애물 코스가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난도가 높은 경기이기에 군대 내에서도 이름난 체력 괴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다 하고 주임원사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오히려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몸이 얼마나 변했는지 또 얼마나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병식 병장 역시 강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원래 부대 최고 체력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자가 되었지만 개인 훈련은 함께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연병장을 돌고 저녁에는 팔굽혀펴기나 철봉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병장님, 제가 어제 유튜브로 본 근력 운동 방법이 있어요. 가슴 근육에 더 자극을 준다는데 해보시겠어요? 하고 이민석이 제안하면 김병식 병장은
좋아해보자. 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막사 근처 매점에서 이온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제 우리 사이도 좋아졌네. 하고 웃었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처음엔 허약해서 무시했는데 지금은 많이 배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민석은 저도 병장님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스포츠맨십을 공유하는 친밀한 동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연대 체력단련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각 중대에서 뽑힌 정예 요원들이 모여 연대장과 간부들 앞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중대에서는 이미 체력왕으로 이름난 병장이나 상병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과거 특전사 출신들의 명맥을 이은 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기장은 더욱 넓고 음향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퍼레이드 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각 선수들은 입장했습니다. 이민석과 김병식 병장도 나란히 중대 깃발 아래에 섰습니다. 중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응원을 왔고 민석아 화이팅! 혹은 병장님 꼭 우승하세요! 하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첫 종목은 5km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체력이 소모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선수들의 표정은 다부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호각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질주를 시작했지만 일부 선수는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했습니다. 5km는 생각보다 짧지 않았고 연병장이 아닌 야외 코스를 돌기에 지형 기복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뒤편에 이어진 산책로를 거쳐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1km를 지났을 때 선두 그룹은 5, 6명 정도였습니다. 익히 체력이 좋기로 소문난 이들이었고 그 중에는 김병식 병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감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회 준비를 그리 허투루 한 게 아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민석은 조금 뒤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선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3km를 지나면서 차례차례 선두 그룹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벌써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들도 있었고 근육 격려를 호소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는 날씨 탓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김병식 병장은 여전히 선두권에 남았습니다. 사실 군장 없이 달리는 구보라면 그의 파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4km 지점에서 그보다 앞에 있던 한 선수가 깜짝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선수는 과거 특전사 출신으로 별명이 산악염소라고 불리는 유능한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르막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내리막에서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점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민석은 뒤쪽에서 스퍼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km도 채 안 남았다. 마무리를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흡이 가팠지만 특유의 집중력으로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선두 그룹과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또 올라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 도대체 얼마나 페이스 조절을 했기에 이 시점에 가속을 내지. 결국 마지막 200m 구간에서 이민석은 김병식 병장 옆에 다다랐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인 산악염소 병장과는
아직 간격이 좀 남아 있었지만 둘은 쉼없이 달렸습니다. 결승선이 코앞이었고 주위의 응원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산악 염소 병장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록은 압도적이었고 당연히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 싸움에서 이민석이 근소하게 앞서서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김병식 병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3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둘 모두 상위권에 입상했기에 중대에서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5km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메고 장애물 코스를 돌파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는 지그재그로 배치된 장애물을 뛰어넘고 줄사다리를 건너며 철망 아래를 기어서 통과해야 했습니다. 각자 체력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기에 사고가 날 위험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몇몇은 모래주머니를 잘못 치고 뛰다가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갖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스타트라인에서 숨을 고르며 다리 상태가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5km를 전력으로 달리고 났기에 허벅지와 종아리에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출발 소리가 울리고 그는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둘렀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몸이 무거웠지만 이내 리듬을 찾았습니다. 장애물을 연이어 뛰어넘을 때 다리 근육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 번은 착지 과정에서 무릎이 뚝 소리를 낼 뻔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에 살짝 통증이 왔습니다. 집중하자. 여기서 넘어지면 끝이다. 하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어진 줄사다리 구간은 균형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모래주머니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며 건너갔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미 몇몇 선수가 줄사다리에서 떨어졌고 큰 감점을 당하거나 부상 처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망 아래를 엎드려 기어서 지나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흙바닥이 울퉁불퉁했고 군복이 흙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서둘러 몸을 낮추고 팔과 무릎을 굴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막판에 숨이 턱 막혔지만 결국 철망을 빠져나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교관이 수고했다 하고 외쳤고 그의 기록은 상위권에 해당했습니다. 비록 1위는 아니었지만 부상 없이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습니다. 김병식 병장 역시 비슷한 시점에 들어왔고 둘은 서로 헐떡이며 고생했어요 하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종목은 단체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팀 릴레이였습니다. 여러 명이 배턴을 이어받아 달리는 방식이었는데 각 중대 대표 5명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 주자는 800m를 달리고 두 번 주자는 400m를 달리는 등 거리가 각각 다르게 배정돼 있었습니다. 중대 대표팀에는 이민석과 김병식 병장이 모두 포함됐고 나머지 3명은 중대 내 다른 우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누가 몇 미터를 맡을지 논의했습니다. 민석아, 너가 긴 거리를 뛰는 게 낫겠지. 하고 김병식 병장이 제안했고 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을 때 한 번 주자가 800m 구간을 뛰었습니다. 다른 중대와 비슷한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2번, 3번 주자가 무난히 바통을 이어받았고 순위 경쟁은 치열해 보였습니다. 4번 주자가 김병식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500m 구간에서 놀라운 스피드를 뽐내며
이번만큼은 내가 따라잡아 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앞선 팀을 추월해 순위를 2위까지 올렸습니다. 마지막 5번 주자로 나선 이민석은 이미 다리가 뻐근했지만 바통을 받자마자 전력을 다했습니다. 뒤쪽에는 또 다른 팀이 거센 추격을 펼쳤습니다. 으아! 하고 함성을 지르며 그는 내달렸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옆팀 선수가 거의 같은 시점에 달려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엄습했지만 그는 악착같이 뻗어나갔습니다. 결국 두 팀은 0.1초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심판들의 판정 결과 이민석이 속한 팀이 근소하게 앞섰다고 발표됐습니다. 주위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동료들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우리가 2등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1등은 산악염소가 속한 다른 강팀이 차지했고 그들은 실력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등도 충분히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연대대회가 모두 끝난 뒤 종합 결과에서 이민석은 개인 종목 합산 3위 팀 릴레이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상장과 함께 연대장 표창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김병식 병장도 개인 종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팀 릴레이 2위에 공헌한 덕분에 역시 우리 중대의 자랑이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중대장과 주임원사는 대단하다, 이민석 상등병. 너 정말 성장했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연대장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허약하다고 소문났던 병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에게 운동 루틴이나 식단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곁눈질 당하던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체력 멘토처럼 인식됐습니다. 복도나 생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선임님, 저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기본부터 해봐. 스쿼트부터 제대로 해보자. 하고 답해줬습니다.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고 자신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얼마 후 이민석은 군복무를 마칠 날을 서서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병장이 된 뒤 저녁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처음 입대했을 때 허약이라는 낙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약해서 군생활 어떻게 하냐? 는 말이 매일같이 들렸고 자신도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꾸준한 노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병장 체력단련 대회에서의 우승은 그의 군생활을 180도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작은 성공이 없었다면 아마 여전히 주눅든 상태로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후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 나는 허약하다는 말만 듣고 자라서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엔 변할 수 있었어. 그 말에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그처럼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면회를 온 부모님은 그를 보며 아들아, 체격이 확실히 다부져졌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삐쩍 마른 편이었는데 군복무를 통해 어깨가 넓어지고
허벅지도 근력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저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저녁 축하 행사 형식으로 소대원들이 작은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김병식 병장도 이미 전역을 했거나 혹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함께하진 못했지만 전화로 민서가 저녁 축하한다.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해. 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녁 당일 아침 그는 군복을 정리하며 생활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웃고 울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던 선임도 있었고 따뜻하게 도와준 동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허약한 존재라 믿으며 좌절하기도 했고 연병장 체력단련 대회에서 우승한 후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의 격려를 받고 부대를 나설 때 그는 경비초소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성장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뒤 그는 계속 운동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체득한 루틴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건강은 물론 마음가짐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옛 부대 동기들과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다들 저녁 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한자리에 모여 군 시절 추억을 나눴습니다. 민서가 아직도 그때 연병장에서 마지막에 김병식 병장 추월한 거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하고 어떤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야, 너 그때 안 됐으면 우리 소대는 완전 망신이었을 거야. 하고 웃었습니다. 이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실감했습니다. 그때 한 번의 노력과 결심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놨구나.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변화였지만 그가 사회에 나와서도 이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그는 난 허약해, 못해 하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힘들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연병장 대회 때 그 고통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떻게 늘 그렇게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있냐? 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군대 시절에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한때 허약하다고 무시받았으나 연병장 체력단련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어 선임들을 경악하게 한 그 반전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민석은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냈습니다. 체질적으로 약하든 주변이 무심하든 진정한 노력과 끈기가 있다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부대의 후임들과 연락하며 요즘도 운동 꾸준히 하니?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후임들은 형 덕분에 운동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도 달리기 기록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해봐. 하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허약이라 조롱받던 병사가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탄생시킨 의지와 노력으로 우승이라는 큰 성취를 이룬 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체력만 강해진 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조깅을 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한 발자국씩 달린다. 허약하다는 과거의 꼬리표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쌓은 진짜 실력이었습니다.